안녕하세요. 오늘도 차윤환의 건강TV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요, 식품과 관련돼서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내용은 주력 제품에 의해서 회장님이 사퇴를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됐는데요. 그 핵심에 있는 제품은 바로 불가리스. 불가리아식으로 남양에서 만듭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전모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유산균 음료에 숨겨져 있는 비밀, 그리고 노다지를 캐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동물, 식물, 미생물 총 3가지의 군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동물이나 식물들은 잘 알고 있지만 미생물은 정말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이 미생물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노다지예요. 자,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노다지를 잘 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플레밍.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염증을 일으켜서 죽게 하는 아주 나쁜 균이 있어요. 화농균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게 여드름 같은 거 생길 때 하얀색 여드름이 있고 짜면 노란색 여드름이 나오잖아요. 이 노란색 여드름의 주인공이 바로 이 화농균인데요. 자, 이 화농균이 우리 몸에 자라게 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총을 맞았다든지 또는 칼에 뱉다든지 이런 증상에 의해서 그 균이 피부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곪죠. 그래서 혹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 나고 나면 부어오르잖아요. 그럼 뭘 맞죠? 항생제. 자, 항생제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 바로 뭡니까? 페니실린.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도 결과적으로 노다지를 캔 거죠. 자, 화농균이라고 하는 균을 죽이는 다른 미생물을 찾는데 그 찾는 과정에서 화농균을 효과적으로 죽이는 걸 찾아냅니다. 그것의 이름은 바로 푸른 곰팡이였죠. 푸른 곰팡이가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 물질만 닿으면 이 화농균이 터져서 죽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발견자는 어떤 물질이지? 그리고 그걸 찾아내게 됐고, 거기서 인류가 찾아낸 것은 바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입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수많은 미생물들에게서 항생 효과가 있는 물질들을 찾아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신신신, 페니실린, 가나마이신, 테라마이신 이런 항생제들이 우리 곁으로 오게 되죠. 식품을 하든지 미생물을 하든지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미생물 속에서 이런 노다지를 찾고 있습니다. 유산균 중에 인간의 면역력을 올리고 수명을 늘려주고 그리고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미생물들 중에서 더욱더 효과적인 유산균을 찾으면 그게 바로 돈입니다. 불가리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불가리아. 불가리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오래전부터 유산균 음료를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의 김치처럼 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을 줬고, 그 속에 불가리아 지역에서 나오는 유산균 음료 속에 있는 균을 찾았죠. 그 찾은 균의 이름이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커스. 자, 이 이름에 보면요, 불가리커스라는 이름만 봐도 영어니까 머리가 아프지만 불가리커스라는 말만 들어도 이게 뭔가 불가리아 지역과 연관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불가리아는요, 나라가 자기네 나라에 있는 특수한 유산균들을 찾아가지고요,
그 유산균들의 특허를 부여하고 이것들을 세계적으로 파는 그런 특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에서도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유산균들을 찾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기억하는 거는 아기의 초변. 초변이라는 게 뭐냐? 아기가 나오자마자요, 바로 먹은 것도 없는데 응아를 해요. 그 응아를 한 곳에서 균을 찾았어요. 그거는 어떤 균이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아기 장 속에 살고 있던, 즉 아기도 아니고 정말 이 태아였던, 그때부터 그 태아의 장 속에 살고 있던 굉장히 원초적이면서 신비로운 균! 그거를 찾아서 상품화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야쿠르트. 또 최근에는요, 모유에서 찾은, 어머니의 모유는요, 굉장히 균을 찾는데 중요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원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엄마의 모유에서 많은 유산균들을 찾아내는데 왜 그러느냐? 아기 때 유산균을 잘 먹냐 못 먹느냐에 따라서 면역력, 아토피, 성장, 머리 이런 것들이 다 좌우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유에 있는 유산균을 찾아서 그 유산균을 배양해서 먹으면 결과적으로 모유를 먹은 것과 같은 좋은 효과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거기서도 또 찾습니다. 노다지를.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중에 가시면 유산균 음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메치니코프, 불가리스, 요플레, 뭐 그다음에 또 뭐 있나? 뭐 윌? 자,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봤을 때 모두 다 유산균이라고 이름을 걸고 있지만 실제로 그 속에서 사용하는 균들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사에서 나오는 A 제품과 B사에서 나오는 B 제품이 있는데 둘 다 똑같은 형태의 요거트예요. 그런데 두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 균은 서로 다르고 각자 그 균에 대한 특허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호환할 수가 없습니다. 유산균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인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요, 둘이 이렇게 평평한 곳에 놓고 만나게 해요. 그러면 효과가 있어요. 평판에서 만났을 때, 즉 1대1로 다이다이 붙었다 라고 하는 건 효과가 있지만 이게 생명체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약품 같은 것도 실험을 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플레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반응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쥐. 실험했던 결과가 있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개나 고양이. 있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조금 더 큰 돼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유인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의 임상까지 가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플레이트라고 하는 원초적인 다이다이 실험 결과가 사람에게까지 효과가 있는 경우는 거의 뭐 100만 분의 1 정도? 그러면 유산균을 먹었을 때 또는 유산균 음료를 먹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 예방력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유산균을 먹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장 건강에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장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상대적으로 일할 게 없어, 여기는 뭐 평화로운 상태야 라고 하면 그 면역세포들이 상대적으로 그 코로나나 또 다른 균들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쪽에 투입되거나 그쪽에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올라간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내 건강을 지키는 데 유산균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상태다. 그럼 상대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는 다른 유해균들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조금 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나의 힘은 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몇 가지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미생물이라고 하는 노다지들을 찾고 있다. 그 미생물 속에서 사람한테 특이한 효과, 면역력을 올린다든지 장 건강을 좋게 한다든지 위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가 있는 균들을 지금도 찾고 있고 찾은 것들은 우리 옆에 제품으로 와 있다.
시중에 있는 유산균 음료는 거기에 사용하는 유산균들이 실질적으로 모두 다 다르고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유산균 음료 뭐든지 드시고 있다면 계속 드시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꼭 눌러주세요.